1일에 일명 태극기 집회에서 대한애국당의 조원진 대표, 조원진 의원이 한 말인데요. 6.15 14선언을 지키자면 200조가 들어간다. 그런데 핵폐기 한마디도 얘기 안 하고 200조를 약속하는 이런 미친 XX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서훈 국정원장. 지가 간첩 잡는 자리인지 간첩 도와주는 자리인지도 모르고 앉아서 질질질질 짜고. 이건 아마 이제 서훈 국정원장이 그 정상회담 마치는 그 자리에서 뒤돌아서서 눈물 닦았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마 그거를 빗댄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공개가 되면서 지금 파장이 일파만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회 윤리위에 제소를 할 방침이라고 알려왔는데 박범계 의원은 이거는 제소 정도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SNS에 글을 지난밤에 올렸네요. 박범계 의원 바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소개한 요 발언 외에도 더 있습니까? 김정숙 여사님에 대한 것도 있었죠. 뭐 나불나불. 나불나불 거린다고? 예, 아이고 참네. 예. 또 있어요, 또? 아니 전반적으로 이제 예. 그분이 대한애국당 대표신데 소위 이제 태극기 집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아직도 찬양하는 그분들 앞에서 일종의 선동을 하는 거잖아요. 예. 의정 활동의 일환이 아니지 않습니까? 리설주 여사에 대해서는 뭐 김정은이 마누라라고 했다고 해서 또 난리가 났더만 그러면 첩이라고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도 또 해서 이것도 논란이 되고 있던데 일단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니 제가 그거를 들을 이유가 없는데요. 듣고 싶지도 않고. 그런데 어제 밤 늦게부터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문자도 보내고 예. 또 그래서 언론을 이렇게 봤더니만 그게 주요한 이슈가 돼 있고 뭐 실검 1위가 돼 있고 그래서 천천히 살펴보니까 예. 이것은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예를 들어서 좀 도가 지나친 표현을 한다든지 의원의 품위를 잃은 발언을 한다든지 하면은 국회 윤리 제소감인데 예. 의정활동 일환이 아니라 일종의 장외 집회에서 소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추종하는 그분들을 선동하면서 했던 발언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인 측면 아닌가 윤리적인 측면이 아니라고 좀 봐서 고발이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런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윤리위에 윤리적인 잣대로만 볼 것이 아니라 아니죠. 예. 법적으로는 뭐 일원이 아니잖아요. 예. 법적이라면은 뭐 모욕죄 이런 거 해당하는 겁니까? 일단 허위 사실이 딱 들어가 있어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적시가 있는 거거든요. 예. 무슨 얘기냐면 핵폐기는 한마디도 없고 예.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핵폐기 한마디 없이 북한에다 200조 약속해준 이런 XX가 어딨냐 이거거든요 지금. 예, 그러니까 이번 판문점 선언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의 실현 합의를 했잖아요. 예. 그것이 핵폐기지 뭡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허위 사실이고요. 또 200조 약속 이런 언급을 했다. 이것도 역시 한마디도 이번 판문점 선언에 200조니 몇 조니 뭐 이런 돈에 관한 정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건 허위 사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된다는 생각이고요. 예. 설사 그게 아니더라도 예. 거의 뭐 거의가 아니라 완전 욕설이잖아요. 그냥 욕이에요. 예. 욕이에요. 예. 그래서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유튜브 채널에서 조원진 의원한테 전화를 했대요. 그랬더니 나 그런 말 한 적 없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보도도 나왔더라고요. 예, 놀래긴 놀래가 봅니다. 아무래도 그런 장외 집회에서는 선동이 극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 선우, 전우, 좌우 상황을 가리지 않고 마구 말을 뱉어놓은 뒤에 그때는 뭐 주워 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자, 예. 국회 윤리위의 제소는 물론이고 모욕죄로 고발까지 하겠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일각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통령이 불가침의 성역 아니지 않느냐. 뭐 비판도 할 수 있고 비난도 할 수 있고 자유로운 거 아니냐.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나가신 말씀입니다. 대통령이야말로 가장 비판과 여러 가지 그 어떤 견제를 해야 될 그러한 직책임이 틀림없습니다. 어느 정당 출신의 대통령과 관계없이 예. 그건 절대적으로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비판도 또 견제도 적어도 정도를 지켜가면서 해야지 우리 국민들이 직선에 의해서 뽑힌
대통령을 정치적인 색깔 또는 어떤 지향이 다르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욕설을 퍼붓고 예. 또 있지도 않은 사실을 견강부회처럼 이렇게 과장해서 예. 선동하는 것은 예. 저는 한참 그것은 우리 법이 허용하지 않습니다. 예. 예. 그것을 마땅히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향후에도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은데 예.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이렇게 지금 보면요 모든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1위가 조원진 대표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노이즈 마케팅이라면 나름대로 성공한 거예요. 조원진 대표가 지금 그 정도로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화를 내시는 이유는 뭔가 하면 생각해 보면 이분이 국회의원이 네네. 아니었다면 모르겠어요. 그냥 국회의원이 아닌 채 한 당의 대표였다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네네. 국민의 녹을 먹는 국회의원이고 네네. 게다가 정상회담이 지금 성공적이 아닌 그러니까 국민들이 박수치지 않는 정상회담이었으면 또 모르겠습니다. 국민의 정서를 네네. 반영한 거라면. 근데 국민들 대다수가 박수를 치는 이 상황에서 이것을 그냥 비판도 아닌 아주 원색적인 욕설을 했다는 데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해할 수가 없다. 진짜 우리가 세금 주는 그 사람이 맞느냐라는 의문들을 품고 네네. 계신 것 같아요. 정서를 보면. 맞습니다. 예, 바로 예. 그 점입니다. 예. 아유, 문자가 많이 들어오네요. 예. 문자가 많이 들어오네요. 지금 이제 뭐 조금만 소개를 해드린다면 윤혜숙님은 막말하는 정치인, 막말에 폭행까지 하는 기업인들 때문에 국민삭이 떨어집니다. 이러셨고요. 이종수님, 노이즈 마케팅이라도 하고 싶은 심리 아닙니까? 이런 말씀. 김 기수님은 이게 그 집회에서 뭐 선동을 하기 위한 거라면 내란 선동죄, 허위 사실 유포 아니냐 이렇게까지. 이게 이제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죠. 조원진 의원이 막말을 하는 것은요. 여보세요? 예, 의원님. 예,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막말도 문제지만 예. 극단적으로 정책 반대 세력에 대해서 예. 일종의 선동을 했고 그 선동을 하는 방식을 허위 사실과 욕설을 섞어서 한 것이야말로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 통합 예. 더 나가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저는 방해 요소고 위험스러운 요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번에 제대로 예. 저는 정말 점검하고 책임은 지울 건 지울고 가야 되지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회 품격은 어디 간 겁니까 도대체? 그런 질문 좀 드리고 싶네요. 국회 네. 품격. 다소 이 기분이 상할 수도 있는 그런 소리인데요. 조원진 의원의 외침을 같이 들어보시죠. 그 논란의 대상. 그렇습니다. 예. 이 빨갱이 X들은 절대 눈치를 안 보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가짜 대통령은 김정은 저 새끼한테 가가지고 굽신굽신하고 있어요. 200조를 약속해버렸단 말입니다. 미친 아니에요? 핵폐기 한마디도 얘기 안 하고 200조를 약속하는 이런 미친 있습니까? 문재인 주사파 저지의 함성 집중 발사! 네. 이 삐삐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용어가 3번, 4번 등장을 하는데 어디서 한 연설이죠? 지난달 28일에 서울역 광장에서 보수단체들이 집회를 열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한 말이고, 뭐 전체적인 취지는 이번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 인정 못한다 이런 얘기인 것이죠. 네. 계속해서 200조 약속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게 뭐예요? 이게 뭐 그 얘기가 어디서 나온 건지 지금 출처는 알 수가 없는데요. 100조 이상 단위 숫자가 나오는 자료들 이런 것으로 좀 추정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금융위원회가 2014년에 내놓은 자료를 보면은 뭐 북한 1인당 GDP를 20년 후에 1만 달러 수준으로 만드는 것을 전제로 하면 인프라 개발 비용이 한 150조 원쯤 될 것이다. 뭐 이런 자료가 있긴 하거든요. 뭐 이외에도 뭐 100조 원이 넘는 비용이 들어갈 만한 그런 뭐 어떤 그 북한의 인프라 개발 비용이 든다. 뭐 이런 자료들이 있긴 한데 대부분 특정한 목표를 실현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거나 또 북한 철도, 도로, 전력 등 전체를 다 대상으로 계산한 그런 자료들입니다. 예. 이번 합의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것이죠. 예. 이외에도 지난 2012년 10월 달에 문화일보가 노무현, 김정일 100조 퍼주기 비공개 대화록이란 제목의 기사를 보도한 바도 있는데 아마 이런 것들을 좀 짜집게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2012년 문화일보 보도는 무슨 내용이에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하고 단독회담을 가지고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 합의를 뭐 대못질을 해서 못 바꾸게 해야 된다라는 뭐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게
비밀 대화록에서 확인이 된다. 뭐 이런 얘기였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 관계자가 돈이 100조 원 정도도 들 수 있는 일을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당시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어떤 단독 회담도 비밀 합의도 없었고 비밀 녹취록도 없었다. 이렇게 해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윤리위원회에 조원진 의원 제소했다고요? 오늘 국회의 대한민국 국회의 품격을 훼손시켰다라는 이유로 징계안을 제출했는데요. 국회의원의 품위 유지 의무는 국회법 제25조와 국회의원 윤리 강령 등에 다 규정이 돼 있죠.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조원진 의원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조치하겠다. 이렇게도 밝히고 있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지금 뭐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판문점 선언 이행 준비가 지금 진행 중인데요. 가장 중요한 대목,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에 관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오늘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이것에 대해서 정리된 입장을 내놨습니다. 판문점 선언에 보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논의를 올해 안에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뭐 같이 다 올해 안에 하는 것인지 여부가 좀 불분명하게 해석이 된다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조명균 장관은 평화협정 체결은 거의 비핵화의 마지막 단계에 설정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인데 다시 정리한 셈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안에는 정치적 종전 선언만 하고 평화협정은 그 후에 한다. 그 비핵화 진전 후에 한다 이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늦게부터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문자도 보내고 예. 또 그래서 언론을 이렇게 봤더니만 그게 주요한 이슈가 돼 있고 뭐 실검 1위가 돼 있고 그래서 천천히 살펴보니까 예. 이것은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예를 들어서 좀 도가 지나친 표현을 한다든지 의원의 품위를 잃은 발언을 한다든지 하면은 국회 윤리 제소감인데 예. 의정활동 일환이 아니라 일종의 장외 집회에서 소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추종하는 그분들을 선동하면서 했던 발언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인 측면 아닌가, 윤리적인 측면이 아니라고 좀 봐서 고발이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런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윤리위에 윤리적인 잣대로만 볼 것이 아니라 아니죠. 예. 법적으로는 의정활동 일환이 아니잖아요. 예. 법적이라면은 뭐 모욕죄 이런 거 해당하는 겁니까? 일단 허위 사실이 딱 들어가 있어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적시가 있는 거거든요. 예. 무슨 얘기냐면 핵폐기는 한마디도 없고 예.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핵폐기 한마디 없이 북한에다 200조 약속해준 이런 XX가 어딨냐 이거거든요 지금. 예, 그러니까 이번 판문점 선언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의 실현에 합의를 했잖아요. 예. 그것이 핵폐기지 뭡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허위 사실이고요. 또 200조 약속 이런 언급을 했다. 이것도 역시 한마디도 이번 판문점 선언에 200조니 몇 조니 뭐 이런 돈에 관한 정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건 허위 사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된다는 생각이고요. 예. 설사 그게 아니더라도 예. 거의 뭐 거의가 아니라 완전 욕설이잖아요. 그냥 욕이에요. 예. 욕이에요. 예. 그래서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유튜브 채널에서 조원진 의원한테 전화를 했대요. 그랬더니 나 그런 말 한 적 없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보도도 나왔더라고요. 예, 놀래긴 놀래가 봅니다. 아무래도 그런 장외 집회에서는 선동이 극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 선우, 전우, 좌우 상황을 가리지 않고 마구 말을 뱉어놓은 뒤에 그때는 뭐 주워 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자, 예. 국회 윤리위의 제소는 물론이고 모욕죄로 고발까지 하겠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일각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통령이 불가침의 성역 아니지 않느냐. 뭐 비판도 할 수 있고 비난도 할 수 있고 자유로운 거 아니냐.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나가신 말씀입니다. 대통령이야말로 가장 비판과 여러 가지 그 어떤 견제를 해야 될 그러한 직책임이 틀림없습니다. 어느 정당 출신의 대통령과 관계없이 예. 그건 절대적으로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1일에 일명 태극기 집회에서 대한애국당의 조원진 대표, 조원진 의원이 한 말인데요. 6.15 14선언을 지키자면 200조가 들어간다. 그런데 핵폐기 한마디도 얘기 안 하고 200조를 약속하는 이런 미친 XX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서훈 국정원장. 지가 간첩 잡는 자리인지 간첩 도와주는 자리인지도 모르고 앉아서 질질질질 짜고. 이건 아마 이제 서훈 국정원장이
정상회담 마치는 그 자리에서 뒤돌아서서 눈물 닦았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마 그거를 빗댄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공개가 되면서 지금 파장이 일파만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회 윤리위에 제소를 할 방침이라고 알려왔는데 박범계 의원은 이거는 제소 정도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SNS에 글을 지난밤에 올렸네요. 박범계 의원 바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소개한 요 발언 외에도 더 있습니까? 김정숙 여사님에 대한 것도 있었죠. 뭐 나불나불. 나불나불 거린다고? 예, 아이고 참네. 예. 또 있어요, 또? 아니 전반적으로 이제 예. 그분이 대한애국당 대표신데 소위 이제 태극기 집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아직도 찬양하는 그분들 앞에서 일종의 선동을 하는 거잖아요. 예. 의정 활동의 일환이 아니지 않습니까? 리설주 여사에 대해서는 김정은이 마누라라고 했다고 해서 또 난리가 났더만 그러면 첩이라고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도 또 해서 이것도 논란이 되고 있던데 일단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니 제가 그거를 들을 이유가 없는데요. 듣고 싶지도 않고. 그런데 어제 밤